일단은 어쨌든 조만간에. 오늘 공기가 엄청 맑았는데 한껏 숨을 크게 쉬셨나요? 여기는 이내 책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내 책방 라디오 일단 어쨌든 조만간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내입니다. 목이 왜 이렇게 안 좋죠? 공기는 엄청 맑았는데. 네, 이런 날도 있는 것이죠. 진짜 신기했어요. 제가 한 근래 2, 3년 정도는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맑은 하늘을 본 적이 없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제가 산 높은 데 살아요. 그래서 아래쪽 풍경이 이렇게 보이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막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게 스물스물 오다가 한 작년쯤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미세먼지가 오지 않았던가요? 근데 너무너무 오랜만에 맑은 풍경을 보아서 그게 너무 새로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일단은 일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따가 어쨌든 낭독을 엄청 길게 읽을 거라서 오늘은 일단 일기는 좀 짧게 가려고 해요. 제 친구가 귀촌을 했어요. 근데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분명 자기는 시골로 갔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다고 투덜거렸거든요. 서해 쪽이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게 심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안부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 동네 공기는 어떻니? 이러면서 엄청 좋다는 거예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공장을 많이 멈춰가지고 공기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이 닥치면 사람들의 생각이 한 번에 확 바뀔 수가 있대요. 우리가 막 성장, 발전 뭐 이런 식을 향해서 달려오던 생각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연과의 공생이랄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랄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확 패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내 책방 라디오의 배경 화면이 바로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걷는 산책길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 멀리 영도라는 섬이 보이고 다리도 보이고 바다가 좀 보여요. 그래서 그 사진으로 오늘의 배경 화면을 한번 해봤어요. 네, 오늘 어쨌든 낭독이 엄청 길어가지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낭독.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 고미숙. 페이지 255페이지. 하루가 일생이다. 삶의 목적은 삶 그 자체. 어차피 죽을 건데 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삶의 이유를 못 찾겠어요. 한 청년이 한 질문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성세대는 역시 경제가 문제야. 우리 때는 더 했어. 배가 불렀구나. 등등의 반응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코멘트처럼 진부한 것도 없다. 하나마나 한 말일 뿐더러 문제를 대충 뭉개려는 의도가 느껴져서다. 내가 이런 질문들에 주목하게 된 건 현대인들의 뇌리에는 목표에 대한 집착 혹은 신앙 같은 게 있구나 하는 걸 감지했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높고 큰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 발단, 전개, 절정, 대단원으로 이어지는. 하지만 이것은 20세기 근대가 설정한 가상 시나리오일 뿐이다. 산업혁명 이후 서양이 동양에 도래한 이래 사람들은 삶에는 아주 또렷하고도 거창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게 대를 이어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입된 것이다. 화폐와 성공을 향해 달려가게 했던 꿈 담론 역시 그 통속적 버전의 하나다.
그럼 서양 근대가 설정한 이른바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들을 한번 되새겨보자. 국가, 혁명, 민족, 가족, 예술혼, 인류애. 대강 이 정도다. 헐리우드 영화가 허구한 날 반복하는 것이 멸망 직전의 인류를 구하는 것,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소비에트 몰락 이전에는 혁명이야말로 청춘을 걸어볼 만한 대업이었다. 주말 드라마가 구현하는 것은 거룩한 가족애고, 멜로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드높은 이상이라고 외쳐댄다. 예술혼이나 스포츠 정신도 거기에 포함된다. 나열하고 보니 참 허무하다. 아니, 참 진부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 애국 애족을 삶의 척도로 삼는 이는 없을 것이다. 통일이나 인류에도 너무 추상적이다. 혁명은 낡을 대로 낡은 개념이고, 그나마 남은 것이 가족과 사랑인데 그게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 인간 실격을 쓴 작가 다자이 오사무에 따르면 가족의 행복은 온갖 악의 근원이다. 특히 사랑이라는 명목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장치라 할 수 있다. 사랑의 결실이라는 가족이 상처의 온상이 돼버린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듯 모든 가치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삶의 목표는 안개처럼 흐릿하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다. 해서 다시 새로운 이상과 목표를 설정하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그거야말로 난센스다. 왜냐하면 삶에는 본디 어떤 목표도 의미도 없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다른 것을 더 찾아보시라.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구현된 모든 가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소멸했다. 제국의 확장, 천하통일, 불멸의 사랑, 고귀한 예술혼, 기념비적 사업 등등. 다만 허무하고 또 허무할 뿐이다. 근대는 거기에다 노동과 화폐라는 꿈을 추가했을 뿐이다. 그래서 꿈을 이루겠다는 명목하에 노동과 화폐를 향해 혼신을 다했건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울증 아니면 고독사. 그러면 다시 다짐한다. 더 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그래서 목표를 찾은 이는 그걸 이루기가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찾지 못한 이는 또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탄식한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일은 이 전제 자체를 뒤집는 것이다. 꿈이나 목표 따위는 필요 없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 따위란 없다. 삶에는 본디 어떤 의미도 없다. 삶은 오직 사는 것 그 자체만이 목표다. 살다 보니 돈도 벌고 만나고 헤어지고 창작도 하고 정치도 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절대 아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랑을 위해, 예술을 위해, 정치적 이념을 위해 그렇게 목표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결론은 허무다. 그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그런 점에서 참 축복이다. 그동안 인간이 매달렸던 모든 가치들의 무상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서다. 디지털은 정보의 바다다. 거기에는 시작도 끝도 없고 중심도 변방도 무색하다.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이 거대한 파노라마에서 시비, 선악, 우열의 분별은 무의미하다. 다만 변화무쌍한 흐름만이 있을 뿐. 태평양이 그렇고 동해가 그러하듯이. 2500년 전 공자, 부처, 노자는 이미 그런 경계에 도달했다. 이 현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라고 하지 않았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라고 하지 않았다.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며 혁명에 투신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이 말한 바 진리는 자유와 해방이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타자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함으로써, 자연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꾀함으로써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그러기 위해서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가치와 표상을, 사람들이 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시대가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너무 시시하다고? 아니다. 이거야말로 원대한 지평이다. 모든 이상과 가치에 대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으므로. 삶은 바로 이 지평선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지평선은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다만 나로 하여금 달려가게 할 따름이다. 시공의 무상한 변화와 더불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으로서의 삶. 그것이면 충분하다. 연암의 여행도 그러했다. 애초에 목적지는 열하가 아니었다. 가다 보니 길이 열하로 이어졌을 뿐이다. 또 길을 떠나면서 어떤 전제도 목표도 설정하지 않았다. 다만 마주치는 모든 것들과 접속하고 공감했을 뿐이다. 열하로 가는 막바지 고비, 무박 나흘의 행군을 거쳐 마침내 고북구 장성을 넘어 하룻밤에 9번 강을 건너는 시간이 도래하였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그 순간에 연암은 마침내 도를 깨닫는다. 나는 이제야 도를 알았다. 명심, 깊고 지극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귀와 눈이 마음의 누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섬세해져서 갈수록 병이 된다. 지금 내 마부는 말에 밟혀서 뒷수레에 실려 있다. 그래서 결국 말의 재갈을 풀어주고 강물에 떠서 안장 위에 무릎을 꼰 채 발을 옹송그리고 앉았다. 한 번 떨어지면 강물이다. 그땐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그렇게 한 번 떨어질 각오를 하자 마침내 내 귀에는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릇 9번이나 강을 건넜건만 아무 근심 없이 자리에서 앉았다 누웠다. 그야말로 자유자재한 경지였다. 열하일기 웃음과 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361, 362쪽. 물을 땅이라 생각하고 물을 옷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몸이라 생각하고 물을 내 마음이라 생각하리라. 여기가 핵심이다. 물과 땅, 물과 옷, 물과 몸, 물과 마음, 이 사이를 가로막는 적대적 이분법을 넘어 혼용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그때 온몸에 퍼지는 자유와 해방감, 이 파동이 곧 도이고 지혜다. 삶에는 목적이 없지만 방향은 있다. 연암이 도달한 이 경지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든 이 경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비우고 내려놓고 교감하는 그 지평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삶의 진수다. 오직 그뿐이다. 그리고 이럴 때 비로소 삶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단하다. 지나간 것에 매이지 않고 오지 않은 것에 떨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지금 여기를 살아갈 수 있다. 삶은 오직 현재뿐이다.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구현되기는 하지만 결국 삶의 현장은 오늘이다. 그 누구도 어제를 살 수 없고 내일을 살 수 없다. 태어나는 것도 그 어느 오늘이고 죽는 것도 그 어느 오늘이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인생 전체를 가늠하는 지렛대다. 네, 엄청 길었죠. 오늘은 왠지 길게 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지금 여기라는 부분으로 마무리가, 이게 이 책의 가장 마지막 챕터예요. 거의 다 읽은 셈인데 지금 여기로 끝나는 게 반가워서, 그렇다면 조만간의 노래 지금 여기입니다. 새로운
내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지금 여기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우리 함께 내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사랑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지금 여기 슬픔이 찾아올 때에 끝까지 바라보기를 용기가 바닥날 때도 한 걸음 내어 딛기를 내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지금 여기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우리 함께 내가 외울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사랑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춤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오늘 이내책방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긴 글을 읽었더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너무 좋은 글인데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굉장히 육체적인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네. 저의 일단 어쨌든 조만간의 프로젝트는 아시다시피 매일 하루를 돌아보고 남기고 싶은 글을 낭독해보고 기타와 노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으로 만드는 방송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몇 분들이 들어주신다는 생각에 기분이 좀 좋아요. 오늘 하루도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잘 자고 내일 새로운 날이 왔을 때 아까 읽은 글대로라면 오늘밖에 없는 거니까요. 내일이 오늘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